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이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현황을 보면요. 2014년에 6개사 그리고 2015년에 8개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직까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클럽이 코넥스 시장을 여러분들께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해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오늘도 저희 클럽과 함께해 주실 분들 인사 나눠봐야겠죠.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누누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누파트너스 닥터팍 박선호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김균 상무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김균입니다. 네, 자, 이 플럼라인 생명과학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성화 팀장님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전반적인 설명이긴 한데요. 네,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43%라고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게 이제 코넥스 공모가와 그리고 이제 코스닥 공모가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하기 전에 그 네.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사실은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가면 또 낮아지기 때문에 코넥스 상에서는 수익률이 더 크다라고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직상장보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커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직상장을 할 때에는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가 보호예수 물량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많이 안 된다 보면 주식의 이제 수급이 공급과 수요가 이제 점차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주식이 보통 상승하는 여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코넥스에 진입을 했다가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 이 보호 예수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네. 예,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이제 저희 저번에 나와서 이제 바이오리더스라는 기업이 7월 7일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 주식수가 67%나 됐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넥스보다도 이제 공모가보다도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정이 있죠. 예,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이전 상장 기업 바로 바이오리더스거든요. 네, 네. 저희 클럽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렇죠. 예, 사실 조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에 3,000원대였어요, 거의 2014년도에. 그 계속 상승하면서 네. 예, 7월 7일 날 15,000원의 상승의 시초가 17,100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코넥스에서 정말 알짜 기업들 투자하면 예,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전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실패하고 다시 코넥스로 진입을 할 때는 3,000원대였다가요. 장중에 그러니까 코넥스 안에서 22,000원까지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그런 그렇네요. 것들 좀 한데 결국에 이제 코스닥을 가니까 좀 많이 빠져서 지금 12,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 두 분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초대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이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동물 유전자 치료제의 승인 이력을 보유해 2008년 호주에 이어 2012년 뉴질랜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 기술은 외부 호르몬 또는 단백질 투여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 기술은 체내 자체 활성화 기술로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치료제를 세포 내에 투입합니다. 단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바뀐 2016년, 플럼라인 생명과학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회복과 삶의 충족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기업, 플럼라인 생명과학을 만나봅시다.
자, 오늘의 초대 기업은 바로 플럼라인 생명과학입니다. 지금부터 김균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상무님, 우선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일단 그 날짜별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저희 회사는 1997년도에 텍사스에서 Applied Veterinary Systems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네. 2001년도에 아드비시스라는 회사 명이 바뀌었고 2008년도에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노비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08년도하고 2012년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각각 라이프타이드라는 그 엄마 돼지 모던한테 주사를 하는 그 동물용 의약품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DNA 네. 백신 기반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이 이노비오의 동물용 의약품 회사를 스핀오프해서 한국에다가 플럼라인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로 따로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 작년이죠. 코넥스의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1, 2차 합해서 한 110억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코넥스에 상장이 돼서 지금 2010년도 올해는 우리나라의 검역본부에 그 저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승인 받았던 그 엄마 돼지한테 그 주사를 놓는 그 제품 라이프타이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회사의 연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떤 사업 분야에 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이제 그 DNA 백신 테라피 기반의 반려동물 치료제 및 가축동물용 DNA 테라피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네.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 꿈이긴 하지만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늦어도 한 5년 이내에 전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꿈과 목표가 있는 꿈은 원대한 회사입니다. 네,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기업입니다. 지금 첫 인상이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새록새록 생겨나는데요. 우선은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잠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팀장님께 부탁드리죠. 네, 그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산업을 잠깐 살펴보면요. DNA 치료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동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플럼라인 생명과학인데요. 뭐 인간 치료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우월한 신약 승인의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치료제와 비교할 때 동물 의약품은 개발 비용이 좀 다소 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승인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신약 대비 승인 가시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25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동물 의약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문 항암 치료제 개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럼라인 생명과학에서 주력 파이프라인인 강아지 항암 치료제는 승인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동물 치료제 헬스케어 시장을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조 원 규모로 이 중에 순수한 치료제 백신 백신 시장은 한 25조, 4분의 1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평균 5.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률을 보이면 점점 이제 시장이 크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경쟁 업체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파이프라인인 돼지 의약품 시장. 네네. 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동물 의약품 시장의 16% 정도가 이제 돼지 의약품 시장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을 이제 플럼라인 생명과학에서 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따라서 이제 향후 중국의 돼지 의약품 시장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많고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캐내야 할 네.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요, 한국경제TV의 신영훈 기자가 이 플럼라인 생명과학에 먼저 다녀왔다고 하네요.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동물 바이오 제약사인 플럼라인 생명과학, 유전자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견 치료제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으로는 새끼 돼지의 치사율을 낮추고 성장 속도를 배가시키는 DNA 테라피 제품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동물 유전자 치료제인 돼지 DNA 테라피는 부작용이 없고 인체에도 무해한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 측은 국내 판매를 위한 승인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는 생산 시설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파일럿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인되는 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국내 파일럿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그 파일럿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만 매출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 매출하고 국내 파일럿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2년이나 3년 후에는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국내에 갖추려고 해요.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치료 기술의 핵심은 전기 천공법을 이용한 의약품 전달 기술입니다. 외부 호르몬이나 단백질 투여 방식이 아닌 DNA를 사용하는 차세대 방식으로 치료 효율성도 높습니다. 차세대 DNA 치료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견 암과 신부전증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암 치료제를 임상에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강아지 신부전증 치료제라든지 또 그 외에도 그 구제역에 관련된 그 부분 또는 다른 PD 관련된 돼지 질병 관련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들 치료제는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활동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테라피로 미국과 국내 임상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암 치료 시장이 국내에 열리는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5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0년 1조 원에 불과했던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오는 2020년 6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이에 맞춰 국내와 선진국은 반려견 의약품 시장을, 중국과 동남아는 가축 테라피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신용훈 기자와 함께 플럼라인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봤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DNA 테라피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DNA 테라피를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이 이제 화합물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게 이제 화합물 그렇죠. 케미칼 제제인데요. 네. 이제 요즘에 흔히 말하고는 그 바이오 회사들이 유전자 치료제 또는 뭐 그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흔히 그 아주 쉽게 말해서 유전자 가위, 그래서 그 뭐 DNA 자체를 잘라내거나 뭐 이래서 다른 그 어떤 그 기전을 보이게끔 하는 건데, 저희 DNA 테라피라는 것은 그 DNA 자체, 그 흔히 말하는 그 뭔가 어떤 균의 또는 항원의 DNA 자체를 세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왜 간염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간염 백신 맞았을 때 여기에 간염이 아직 거의 죽어가는 그 간염을 맞고 나면은 사람 몸에서 이제 스스로 발현하는 그 항체가 얘는 내가 한번 싸워서 이기내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진짜 센 간염이 들어왔을 때 난 얘 한번 이기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는 그 기억을 갖고 치료하는 건데, 그 바로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DNA 자체를 집어넣으면은 간염도 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A형, B형, C형으로 발현하기 전에 모든 간염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DNA 그 테라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DNA 테라피를 또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강아지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올해 2016년 말 이전에 저희가 강아지 실험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지난달에 미국 농림부 USDA라고 하죠. 이 미국 농림부에다가 이제 강아지 그 약을 치료를 임상하기 위해서는 뭐 한 주에서만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뭐 서부에서도 실험해야 되고 동부에서도 실험해야 될 때 그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를 움직일 수 있는 주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법이 흔히 말하는 103.3 조항이라고 하는데, 왜 금융에서는 왜 401k 하면 이게 퇴직연금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3.3이라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이 치료를 주 경계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허가를 이미 득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저쪽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임상을 신청을 하면은 2017년 빠르면 말 아니면 2018년 초에 조건부 승인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조성화 대표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럼라인 생명과학을 보면 이제 아직 뚜렷하게 매출이 나진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강아지 항암제나 이제 그밖에 치료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될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이 네네.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승인 절차를 일단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받은 거를 수입하는 수입 허가 신청을 이번에 접수를 해가지고요. 일단 그 수입 허가가 저희 뭐 기대상으로는 보통은 뭐 6개월에서 1년쯤 걸린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네. 향후 1년 안에 저희가 이제 수입 품목 허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같은 강아지 반려견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아지 신부전에 의한 빈혈 치료제 이것을 건국대학교 수의과학대학이랑 공동 연구를 해서 올 연말쯤에 우리나라 검역본부에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고요. 저는 이 플럼라인 생명과학 이제 공부하면서 네. 사실 궁금한 게 지금도 미국에서 활발하게 실험 중이시고 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미국 회사였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노비어가 주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미국 회사 어떻게 분사하면서 한국 법인이 됐는지 네. 그리고 지금도 미국과의 그러면 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게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대표가 예. 이노비오의 CFO였습니다. 아. 원래 그러다가 이제 이노비오에서는 사실은 인간용 의약품을 만드는 똑같은 DNA 백신 테라피 그 기반으로의 네네. 인간용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미국에서 상장돼가지고 2000년부터 상장돼가지고 지금 임상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임상 2상까지 마친 상태고요. 올 여름에 이제 임상 3상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저희 회사의 대표가 그 동물용 의약품 자회사가 있는 걸 알았는데 거의 이거를 버려두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요거를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그 대신 그 지분 투자 이쪽은 뭐 17%, 20% 원래는 20% 했다가 지금 약간 그 희석이 돼서 17%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완전히 떼어내서 그 회사의 어떤 자산 100%를 인수를 하고 이 회사 이노비오 모회사격인 이노비오가 사용하는 모든 그 권리, 그 기술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다가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해외 시장에 딱 나가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라고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플럼라인 생명과학만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뭐 저도 저희 회사에 대한 그 자랑을 하다고 하면은 네네.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DNA 백신 기반의 그 DNA 백신 플랫폼을 갖고 만들어 놓은 인간용 약품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모회사가 자궁경부암으로 네. 임상 2상까지 끝마친 네네. 것 이제 그것이 올여름에 임상 3상 들어가면 아마도 한 3, 4년 안에 최초의 D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치료약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인간용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 임상, 전임상 마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1, 임상 2, 임상 3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미 임상 3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네. 그 기술을 동물 임상, 전임상만 하면 되니까 어떤 그 인간용 약품보다도 오히려 그 모회사 지난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모회사보다도 잘하면은 더 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글로벌 마켓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 이거 하나만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회사보다 잘난 또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림이 궁금한 되네요. 게 인간용 일반 의약품이랑 네. 동물 의약품의 기술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의약품 회사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요. 그 기술 자체가 DNA 백신 플랫폼 기술 자체가 지금 이노비오라는 그 미국 그 저희 모회사격인 이노비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앞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반으로
어쨌든 다른 회사는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그 앞서 있는 데다가 그 기술력들이 전부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간용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동물용 약에서 훨씬 더 빨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플럼라인 생명과학이 이제 사실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 얼마 전에 라인이 일본하고 미국 동시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네. 플럼라인 생명과학도 이제 모 회사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니까 네.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뭐 이제 기반은 한국에 있는 회사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그 목표는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저희가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예정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 연말쯤에 그 코스닥에 들어가기 위한 기술특례 예비 심사를 신청할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잘하면은 이제 올 연말쯤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돼지용 주사제도 그 승인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 이미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승인받은 제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특례 예비 심사 신청을 하고 그게 잘 되면은 내년 초에 이제 코스닥 이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한 1년쯤 뒤인 내년 이맘때쯤 또는 뭐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내년 가을 아니면 내년 끝나기 전에 저희가 코스닥에 이제 입성을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모 회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나스닥에서도 사실은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작년 그 말에 나스닥 그 관련한 증권회사들한테 저희가 이제 RFP라 그러죠. 프로포저를 한번 내봐라. 우리 회사를 나스닥에 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관 업무를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사실은 한 10개 이상의 증권회사들이 저희한테 프로포저를 냈었고요. 그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어떤 그 매출액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한테 좋게 얘기했겠지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그 나스닥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 큰 어려움 없이 뭐 그 요건에 못 미치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주주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주수가 300명 이상이 되면은 네. 돼야만 이제 나스닥에 입성이 네,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 올해 임시 주주총회 하면서 보니까 그 주주수가 한 25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50명쯤은 그 주관사들이 우리가 해줄게 할 정도로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이게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저희 회사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잘해주는 그런 시장에서 충분히 이게 사실 저희 회사가 아니라 투자한 주주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시장에 저희는 진출하기 위한 그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그 이상적인 목표만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을 굉장히 한 단계 한 단계 좀 구체적으로 잘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합적으로 또 저희 코넥스 IR 클럽의 공식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과정을 밟아가서 결과적으로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저희는 저희 회사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covery and Fulfillment in Life 이고요. 네. 이제 굳이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해서 또 사용하는 게 동물에게 치료를 인간에게 치유를 이란 그 어떤 회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요. 네. 단순히 동물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네.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금융시장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반려동물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이 그 반려동물,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가축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 변형, GMO 이슈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커가는 꿈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정관에는 모든 매출액의 그 레버뉴의 10%는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라는 것을 네. 정관에 박아놨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정말 멋집니다. 플럼라인 생명과학의 미래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힐링 전도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동물용 의약품 전문기업 플럼라인 생명과학과 함께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아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그리고 김균 상무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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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넥스 IR 클럽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업 초대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